버티브레스 아우터 센터에 위치한 군집성 미세 석회화입니다. 스테레오택틱 익시전을 시행할 때에는 트루 라테랄 뷰와 트루 CC 뷰로 확대 촬영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병변 자체의 위치가 스킨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해야 정확한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촬영을 하여 위치를 확인했다면 오른쪽 아래 끝에 버튼을 눌러주면 유방 두께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방 두께가 40mm라고 나와 있죠. ml에서 보면은 37.8mm로 이 환자의 경우 CC뷰에서 두께가 조금 더 두꺼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테레오택틱 익시전은 크게 벌티컬과 허라이즌탈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스테레오택틱 익시전을 시행했을 때만 하더라도 그게 벌써 15년 전인데요. 그때는 벌티컬밖에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여성의 유방의 두께는 매우 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티컬 어프로치를 할 수 있는 유방의 두께는 한계가 있습니다. 허라이즌탈 같은 경우에는 제 경험상 27, 8mm 정도까지도 가능합니다. 어프로치가 가능하고 또한 선생님들께서 보시듯이 벌티컬로 했을 때에 받는 그 석션과 압력의 그 방향과 그 다음 허라이즌탈로 했을 때는 이 컴프레션과 조직을 획득했을 때의 백큐미 얻는 힘의 방향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라이즌탈로 했을 때에 훨씬 더 많은 조직을 얻을 수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하면은 허라이즌탈 어프로치를 선호하고 가능하면 허라이즌탈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GE 장비의 경우 벌티컬 어프로치에서 허라이즌탈 어프로치로 바꿀 경우에는 이 버튼을 돌리고 살짝 빼서 돌리고 고정만 하면 됩니다. 워크리스트 창에서 보면은 환자 이름이 이렇게 뜨게 되고 환자 이름을 클릭을 하면 팝업 창이 뜹니다. 팝업 창에서 환자 아이디와 이름을 확인하시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스타트 바이옵시를 클릭하게 되면 조직 검사는 시작하게 됩니다. 모드가 이렇게 체인지가 됩니다. 스타트 바이옵시를 누르고 나면 컨트롤 박스에서 이러한 화면을 보게 됩니다. 이때 환자의 조직을 획득할 유방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그리고 자세를 보고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저 환자의 경우 임의로 좌측에서 허라이즌탈, 머리가 어느 쪽 방향에 있는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선택적으로 이걸 눌러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샘플 조직 검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웃을 촬영하기 전에는 파킹 포지션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화면에 P를 누르고 가운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스카웃 영상을 촬영하면 콘솔 박스에서 이러한 영상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그룹의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을 저희가 만들어 놓았고 이 중에서 조금 더 피부에서 가까운 것을 택해서 오늘은 조직검사 연습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웃에서 병변이 잘 포함되었음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각각 좌우로 15도 영상을 얻겠습니다. 각각의 좌우 영상을 얻었으면 우리가 이제 타겟을 정해야 합니다. 마우스의 오른쪽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센터로 잘 보낼 수가 있고요. 왼쪽에 이 십자 표시를 누르시면 타겟 목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생긴 석회를 양쪽에서 각각 선택을 해서 요 바늘 표시를 눌러주면 바이옵시 디바이스가 뜹니다. 목록에. 저희는 오늘 10게이지 허라이즌탈이기 때문에 H가 들어가 있죠. 톤로치로 트라이를 해보겠습니다. 전체 유방 두께에서 석회화가 위치한 곳에 피부에서부터 거리는 7.2mm 정도가 되고 파란색 버튼이 뜬다 그러면은
리전 is accessible 해서 조직 검사가 가능하다라고 위치가 확인이 됩니다. 하나 했다고 여기서 보내시면 안 되고요. 창을 닫은 다음에 다른 위치들도 확인을 해봅니다. 두 번째 큰 타겟을 옮겨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까는 7.2였는데 지금은 8.1이죠. 그렇다 하면은 조금 전에 석회가 이전 것보다 조금 더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숫자는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가능하면 이렇게 타겟이 명확하게 분리된 곳에서 3번에서 4번 정도 확인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야 전체 위치를 알 수가 있거든요. 7.6 거의 비슷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가볼까요? 마지막 끝으로 가서 이렇게 보내시면 다시 8.2 위치를 확인했죠. 닫고 나서 센터에 위치한 것은 가장 이제 한가운데를 저희가 목표로 하고 나서 위치를 보겠습니다. 8.1이 됐고, 자, 여기서 저희가 조직 검사를 하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초록색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타겟이 장비로 전송이 됩니다. 타겟이 이동한 후에는 니들 가이드 홀더를 부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장비의 오른쪽에 보시면은 레이저가 있습니다. 이 레이저를 니들 가이드 홀더에 끼워 넣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콘솔 박스에서 보낸 타겟의 위치, 저희가 마취를 할 곳이 레이저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레이저를 끼우면은 이렇게 피부 표면에 레이저가 보이시죠? 바로 이 레이저가 보이는 곳에 마취를 하면 됩니다. 레이저가 보이는 곳에 피부 마취를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버티컬 어프로치의 경우에는 이 환부가 오픈되어 있지만은 허라이즌탈의 경우에는 이게 좁아서 인시전을 넣기에는 약간 용이하지 않아서 인시전은 생략합니다. 마취를 한 이후에는 양측 방향에서 사진을 촬영하여서 마취약에 의해서 군집성 미세 석회화의 위치가 변하였는지 확인을 하고 제 위치를 잡아줍니다. 리포지셔닝을 한 후에는 이제 저희가 프로브를 넣게 되는데요. 프로브를 장착할 때에는 버티컬과 허라이즌탈인지에 따라서 이 액세서리가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허라이즌탈 어프로치를 했기 때문에 앵코 인스파이어 허라이즌탈이라고 써있는 액세서리를 이용을 하였고, 이곳에 보시면은 오른쪽과 왼쪽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프로치 방법인데 방법에 따라서 부착하는 게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해서 부착하여야 합니다. 부착을 한 이후에는 부싱이라고 이렇게 작은 동그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니들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부싱을 니들에 끼우고 그리고 기구를 장착하게 됩니다. 장착을 하는 순간 딸깍 하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이것이 잘 장착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천천히 밀어 넣습니다. 밀어 넣고 이쯤 들어갔을 때에 부싱을 이 니들 홀더 끝에 가까이 해서 타이트하게 고정이 되도록 잡아줍니다. 밀어 넣는 동안에는 환자가 통증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안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장님들은 환자를 잘 붙잡고 안정시켜 주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구는 이 빨간색 선이 보일 때까지 삽입을 하시면 됩니다. 바늘을 삽입한 이후에는 프리파이어 영상을 얻게 되는데, 버티컬 어프로치의 경우에는 좌우로 한 번씩 2번 영상을 촬영하지만은 허라이즌탈인 경우에는 센터에서 한 번만 촬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방사선 피폭이 더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프리파이어 영상을 얻겠습니다. 타겟 앞에 니들이 잘 위치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조직 검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파이어 영상을 획득을 하였고 타겟이 니들의 중간에 있음을 잘 확인하였습니다. 니들을 중심으로 양측에 남아있는 석회화의 일부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스테레오택틱 익시전에 사용되는 버큐 어시스트 디바이스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벤더마다 다양한데 저는 앵코 인스파이어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연습에서는 앵코 인스파이어 장비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장비든지 간에 모드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US 가이디드와 스테레오택틱 두 가지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두 가지 모드 중에 하나가 화면에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오늘 이 연습에서는 10게이지 니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7게이지도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니들은 이렇게 두 가지 정도를 대부분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창문에서 보시면은 이 얻는 방법이 나와 있고 옵션은 풀 노치인지 해프 노치인지 이 얻는 어퀴지션 사이즈가 나타납니다. 오늘은 넓기 때문에 풀 노치를 사용하고 있는데 간혹 버티컬 어프로치의 경우이거나 브레스트가 너무 얇을 때는 해프 노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에는 대부분 댄스 모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패티 브레스트인 경우에는 노멀 로드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이것은 마취를 하시면서 니들이 들어가는 정도를 느끼시고 선택을 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니들이 쑥쑥 잘 들어간다 했을 때는 노멀 모드를 사용하셔도 되고 티슈가 약간 댄스하고 뻑뻑하게 느껴지신다면 댄스 모드를 사용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오른쪽 아래에는 몇 코어를 획득했는지 샘플 카운트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몇 번 했는지 여부는 선생님들이 세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까 저희가 여러 점을 위치를 해서 센터의 기준점과 각각 변두리에 있는 위치에서 3D 아나토미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가 여기에서 이 노치가 열리는 방향을 골라가면서 추가로 더 얻을 수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센터에 얻었기 때문에 두 바퀴 정도 풀 노치로 댄스 모드에서 샘플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샘플을 획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판을 누르시면 조직 검사가 시작됩니다. 오프너가 열리는 게 보이고 한 코어 획득 이후에는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대부분 환자의 경우가 조직을 획득할 때는 통증을 많이 느끼지 않고 로테이션 할 때 통증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럴 때 필요하다면 마취를 조금 더 해드릴 수도 있고 어차피 돌아가면 그 위치는 끝이기 때문에 잠시만 참아보시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섯 코어가 획득이 되면 한 바퀴를 다 돌게 됩니다. 일단 저희가 12번 샘플을 획득을 했습니다. 환자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조직이 획득됐다 싶을 때에 중간에 한번 사진을 촬영을 해서 추가로 저희가 몇 번을 더 얻어야 할지 정하게 되는데요. 저희 일단 12번 획득을 한 후에 사진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촬영할 때는 니들을 빼고 찍는 방법과 그대로 찍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조금 더 할 수 있겠다 싶을 때는 니들을 놔둔 상태에서 촬영을 하시면 되겠고 다 없어졌겠다 싶을 때는 니들을 살짝 빼고 촬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니들이 있는 채로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시작 전의 영상인데요. 이 팬텀이 지금 슬라이스 햄이어 가지고서는 에어가 자꾸 새어 들어가서 효율이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수술 후 12코어 얻은 후의 영상을 보겠습니다.
12코어 영상을 얻으면 보면 많이 줄었음을 알 수가 있겠죠. 실질적으로 이 정도면 12번을 하면은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지지만 이건 지금 팬텀이어서 조금 남아 있고요. 프루브 리트리버를 할 때는 이 왼쪽 화면의 위쪽에 보시면은 숫자가 보이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당겨 주셔서 타겟의 뒤쪽에 위치하도록 하시고 가운데 버튼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바늘이 움직입니다. 바늘이 자동으로 빠질 때는 피부 바깥으로 완전히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선은 이 박스에 보이기 때문에 이 박스 내에서만 움직이면 되겠습니다. 니드를 빼고 촬영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조직을 획득한 부위가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것이 데드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에어가 들어가서 그렇고요. 이렇게 보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만약에 출혈이 일어난다면 헤마토마가 차는 게 보여 하얗게 이 안을 채우고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이 빈 곳에 이제 마커를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커를 삽입하기 전에는 프루브의 위치를 타겟 위치로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타겟을 선택을 하시고 가운데 버튼을 누르시면 바늘은 자동으로 그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마커를 넣을 때는 마커 모드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캡을 빼고 마커 내부에 있는 걸 다시 끼웁니다. 장착을 하고 마커를 꺼내면은 뒷부분에 파란색이 보이고 노란색 버튼이 보입니다. 마커를 삽입할 때는 마커 내에 있는 노란색 점과 프루브에 있는 빨간색 점의 방향이 서로 일치되어야 합니다. 같은 방향으로 삽입을 해야 마커가 정확하게 리트리벌 됩니다. 마커를 삽입할 때는 끝에 하늘색 탭을 제거를 하시고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이때 노란색 점과 빨간색 점은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버튼을 누르시면 마커가 분리됩니다. 마커 삽입 후에는 10초에서 30초 정도 기다렸다가 로테이트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바늘이 로테이션을 하면서 마커가 완벽하게 기구로부터 분리됩니다. 저는 3번 정도 눌러줍니다. 마커 삽입 후에는 마커가 잘 들어가 있는지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진을 한 장 더 얻는데요. 앞에와 동일하게 바늘의 위치를 뒤로 한 후 바늘을 움직입니다. 바늘이 타겟에서 완전히 빠진 것을 확인한 후 이 위치에서 사진을 얻습니다. 됐습니다. 마커가 제자리에 삽입되었음을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제 장치를 제거하고 상처 부위 소독을 한 후 지혈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저희가 시술이 끝난 후에는 얻은 조직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표본 촬영술을 하게 되는데요. 얻은 샘플은 확대 촬영을 위한 키트에 올려주시고 가운데 놓으신 후에 영상을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페시멘 맘모그래피에서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잘 적출되었음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 탭에 이 숫자를 누르시면 영상이 확대가 되어서 조금 더 선명하게 석회화의 모양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추적 관찰할 때 환자가 오면 영상을 획득하게 됩니다. 맘모 영상에서는 삽입된 표식자가 제 위치에 있는 것이 아주 잘 보이고 있습니다. 확대를 해서 보면 이렇게 표식자가 제 위치에 잘 있습니다. 이것으로 JW 메디칼과 함께한 브레스트 스테레오택틱 익시전의 가이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